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아마 토요일 어제 부산에서 제 강의 들으신 분은 똑같은 옷 입었구나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9시 40분인데 씻지도 못하고 바로 방송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어제 부산에서 정말 따뜻한 마음, 그다음에 열렬한 성원, 무려 시작 1시간 전부터 가득 채워서 강의 시간을 30분 먼저 시작하게 만든 우리 부산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성원해 하시는 만큼 더 열심히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팍도사 우리 토마스 리오 선생님 바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좀 부산에 다녀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근데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예. 예. 그 증시에, 특히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제조업 일자리 수가 36,000개 줄었다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급상승을 보여줬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제조업 일자리가 줄었다는 이유로 약 500포인트가 급락한 정도 있었는데, 참 어떻게 이 시장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놀랍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10월 페이롤 넘버가 이렇게 신통치 않았음에도 증시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10월 그 페이롤에서 그 제조업 일자리 수가 많이 줄었었죠. 네. 그런데 그 10월 페이롤 수치와 더불어 동시에 발표된 게 이제 10월 달 페이롤 넘버는 이게 잠정치거든요. 예. 근데 파이널은 그 다음 달에 나와요. 예. 근데 이번에 발표하면서 8월과 9월의 넘버가 파이널이 나왔는데 이게 대폭 상향 수정됐어요. 9월달에 18만 개로 상향 조정됐고, 이 8월달은 22만 개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 10월달 제조업 일자리 수 36,000개 줄은 것은 그 GM 그 자동차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었는데 그 숫자가 반영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하면은 GM 스트라이크가 아니었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제조업 숫자는 증가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GM 그 스트라이크 변수를 상쇄하고 그 다음에 8월, 9월 대폭 상향 수정됐다. 이것으로 볼 때 이번 10월달 12만 8천 개 숫자도 틀림없이 다음 달에는 약 20만 개 정도로 대폭 상향 수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죠. 그래서 증시는 그동안 비관론자들이 미국의 그 이코노믹 리세션이 곧 올 거다고 했는데 이 페이롤 넘버만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넘버가 오히려 더 픽업하고 있다. 더 좀 증가세로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증시가 환호로 답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2년 분쟁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금리까지 3번을 연속 내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비관론을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버블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연준이 일단은 3번의 금리 인하한 것은 이제 끝이다. 더 인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또 올해 한편에서는 3번은 좀 과했다. 2번 정도에서 끝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좋은 수치였는데 뭐 이렇게도 분석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10월 달에 노동지표, 페이롤 넘버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분석인지요?
그러니까 이제 8월, 9월, 10월 3개월 연속 페롤 넘버가 대폭 상향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에서 좀 더 느긋한 마음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고, 미국이 그렇게 중국에게 대폭 양보를 해가면서 굴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왔었죠. 네. 특히 8월달, 9월달 이때는 미국 정시가 그 미국 중국 그 그렇죠. 무역 딜이 안 될까봐 예. 진짜 불안해갖고 뭐 급락도 했다 급등도 했다가 대단히 불안한 장세였고, 또 그때 미중 무역 이 희망은 거의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8월 오히려 달에,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페롤 넘버만 보면은 그런 와중에서도 미국의 페롤 넘버는 굳건히 잘 나왔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그 GDP 뭐 이런 것도 잘 나왔고, 또 그 와중에서도 기업들의 그 어닝 매출도 상당히 선방한 걸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뭐 중국과 미니딜 이런 것에 집착할 필요 없다. 이제는 좀 더 느긋하게 미국의 이익도 지켜가면서 어퍼핸드 입장에서 중국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을 나왔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한편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한데, 그런데 목요일에 새벽에 그 미국의 주가가 다우지수 기준으로 약 30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 정부 및 공산당을 맹비난했거든요. 그리고 네. 장 시작 전에 블룸버그에서 중국의 관리들도 이번 뭐 협상에 크게 메리트 못 느낀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주가가 밀렸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진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런 일 없다 하면서 열심히 진화한 끝에 마지막에 0.5% 정도로 완전히 그러니까 거의 150% 이상, 150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면서 맞췄잖아요. 네네. 그것만 본다고, 그 상황만 본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인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폼페이오 장관과 그 중국 관리들의 이제 주고받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번 11월 중순경에 칠레에서 열리기로 했던 APEC 정상회담에서 이번 미니딜에 이제 미중 양 정상이 사인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칠레 내부 사정에 따라서 APEC이 취소됐잖아요. 예. 그래서 취소된 뉴스가 이 폼페이오 장관 중국 관리들의 스팻 거기에 더해져 갖고, 이건 뭐 미니딜 이제 페이스 1도 성사되기 어렵다 하는 이제 부정적인 게 증시에 엄습해 갖고 이제 다우존스가 300포인트까지 빠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리기를 칠레에서 안 하면은 미중 정상이 다른 장소에서 사인할 수 있도록 장소를 지금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했거든요. 그래갖고 증시가 이제 회복을 해서 이제 조금 소폭 하락으로 이제 끝났었죠. 이제 그런 걸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페이스 1은 꼭 성사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걸로 엿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이죠. 토요일 새벽에 중국 관리들도 우리는 페이스 1에 상당한 진척이 되고 있고 협상은 성공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블룸버그 기사를 완전히 부정하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네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 측의 입장만 보면 양측 다 이번 페이스 1을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고 이런 기운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제 미중 양쪽의 관리가 진짜 미중 페이스 1 협상의 주역이 그 입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그 하부의 관리들 입인지 이제 그게 이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 하부 관리들이 주고받는 것은 뭐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증시는 불안할 때 그런 말이 하나 나오면은 또 그것으로 또 증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또 이제 세력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이렇게 해서 그 어떤 뉴스가 증폭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뭐 르무신 재무장관이라든지 그 라이트하이저 뭐 예. 그런 경제 그 대표 그런 사람 정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우리가 이제 경청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증시 상승과는 반대로 달러와 약세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이와 함께 유럽 증시도 들썩들썩 하는 느낌인데 투자 자금이 달러에서 유로화로 흘러가고 있어서 달러 약세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네. 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유럽 상황을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 유럽 은행 총재 그 드라기 총재 예. 그 임기 동안에 이제 그 경제 그 하락세를 이제 반전시켜 보려고 유럽 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갔잖아요. 예.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살아나지도 않았고, 네. 인플레이션도 거의 죽은 상태고, 네. 그래서 지금 그 독일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드라기 총재의 파이낸셜 그 실행, 정책, 여기에 대한 그 비판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나오는데, 네. 결국 드라기 총재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도 안 살아나고 인플레이션도 안 올라갔는데, 그 유럽의 파이낸셜 시스템 기반이 지금 망가뜨려졌고 그 다음에 예금 수익에 의존해 있던 리타이먼트 그 은퇴자들 생활만 더 피폐하게 됐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는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다. 근데 이제 드라기 총재 임기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예, 이제 10월 말고로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끝나고 새로 오는 그 총재가 현직에 있는 IMF 총재 그렇죠. 르가르드. 예. 예. 그분이 이제 새 총재로 오는데 그 유럽 시장에서는 이 리가르디 이 새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를 해소할 것 같아. 그 오히려 그 경제적 이득보다도 피해가 더 크니까. 그래서 요 최근에 유로화가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어요. 예. 예. 그런 것에 맞물려서 이제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3회 연속 인하했고 또 이제 뭐 지난번 미소님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파월 의장이 절묘하게 지금 말을 잘했잖아요. 예. 자,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미국에 대단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금리 인상도 안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갖고 달러의 강세가 꺾인 거죠. 예. 근데다가 달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유로화거든요. 예. 근데 유로화 강세와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모니터리 이징 정책, 거기에 맞물려서 달러의 약세가 뚜렷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를 보면은 그 현재 유럽 증시의 PER이 약 15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미국의 증시는 약 19.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럽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 유럽의 그 경제 상황이 지지분해서 그 PER이 비록 15라 할지라도 그쪽으로 투자금이 안 몰렸는데 새로운 그 새 임기 시작하는 르가르디 총재가 들어와서 유럽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는다고 그러면은 현재 유럽 증시 PER 15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이제 이래갖고 지난 40주 연속 유럽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갔었는데 네. 지난주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답니다. 유럽 증시로.
유럽 증시로 돈이 몰리고 있고 PER도 매력적인 수준이고 또 미국 증시는 19에 달해갖고 이제 거의 상승 꼭대기까지 왔고 그래서 세계 큰 손들이 유럽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PER이 11, 12 정도밖에 되지 않고 거기에 네네.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온다면 환차익에 대한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유럽, 그다음에 이머징까지 충분히 그 돈이 돌아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내, 올해 초부터 사실 이 투자은행들 중에 가장 불리시한 의견이 JP모건이었습니다. 네네. JP모건이 S&P 500 인덱스 목표치를 3,200으로 상향했죠, 지난주에. 근데 어떤 요인들,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목표치를 상향한 것인지요? 네. 월가에서 가장 불리시한 그 뱅크가 이제 JP모건, 예, 그 다음에 제일 베르시한 게 이제 모건 스탠리. 예, 그 중간이 이제 그 골드만삭스거든요. 네, 그 JP모건이 S&P 500 인덱스 목표치를 상향한 그 근거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그 이번 페드의 그 모니터리 이징, 예, 금리 3회 인하, 또 그 외에도 이제 그 양적 완화.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모니터리 정책을 네. 조금 느슨하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거 이제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JP모건이 직접 그 JP모건 애널리스트가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은 월가에 퍼져 있는 전반적인 그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그 근거는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달러화 약세 있잖아요. 예, 이것이 미국의 해외 영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에게 그 매출 증가, 어닝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지금까지 지금 그 어닝 발표하면서 CEO들이 그 가이던스 발표할 때 가장 컴플레인 했던 게 예, 달러 강세. 예, 예, 뭐 전에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또 달러 강세의 폐해가 컸다. 이렇게 컴플레인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달러가 약간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추가적인 하락도 지금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미국, 특히 중국 이런 해외 시장에 영업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는 5% 내지 6%의 매출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아, 그럼 상당한 이런 이제 월가의 분석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증시는 항상 경제보다도 뭐 6개월, 1년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월가에서는 달러 약세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수혜, 수출 기업이라든지 환율에 민감한 그런 기업들의 앞으로의 그 매출 증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재 증시에 반영돼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런 상황이라면 12월 지금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1650억 달러, 즉 3000억 달러에서 16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분이 취소되거나 상당히 길게 연기돼 버린다. 그러면 진짜 정말 따뜻한 연말도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연준에서 금리 3회를 인하하고 또 그 미국채 금리가 지금 1.7%인가요? 예. 그 정도가 있음으로 해갖고 S&P 500 인덱스 그 기업들의 그 배당 수익률 그렇죠. 2.25%. 예, 볼 때 증시가 더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예. 지금 모든 면에서 증시의 그 투자가 더 페이버한 상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중국과의 갈등은 더 이상 악화 안 시키고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 한편에서는 지금 모든 그 경제 다운턴에서 이제 돌아섰다. 이제 다시 경제의 그
뭐라 그러죠? 경제 그 흐름세가 회복. 상승세로 예. 돌아서는 것 같아. 이제 그 발음, 이를 이제 벌써 전망하는 그 우월과 애널리스트도 많아요. 그리고 또 S&P 500 인덱스의 그 차트를 보면 RSI나 MACD 등이 아직 과열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정말 이런 분위기라면 S&P, 그러니까 JP 보관이 예상하는 3200까지는 아니더라도 310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뭐 지금 벌써 예. 3064까지 왔으니까 뭐 3100은 뭐 진짜 가는 건 확실하고요. 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PER19 예. 이거 지금 상당히 지금 높은 수치에 와 있고 거의 끝점에 와 있다. 지금 지난 3분기 연속 어닝이 성장이 안 돼 있잖아요. 예. 플랫으로 지금 가고 있고 네. 있는데 지금 4분기에는 어닝 증가가 약 한 5% 정도 증가가 있을 것이다. 또 내년 2020년에도 한 5, 6% 예. 증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재 증시에 이제 선반영되고 있는데 만일에 그 달러 약세된 그 수해 미중 무역 전쟁이 원만히 해결되고 이래갖고 어닝이라도 매출이 내년에 한 10% 정도 성장한다고 그러면은 증시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은 현재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끝자락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소폭 조정을 거친 다음에 연말 강세장으로 다시 진입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차트를 볼 때 네. RSI 같은 거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좀 나오거든요. 예. MACD 예. 이런 거에서 증시는 상승하는데 얘네들은 올라가지 못하는 네. 다이버전스가 엿보이고 있어서 이제 증시에 지금 거의 끝자락이 뭐 끝자락은 아니지만 하여튼 상승 상단에 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런 불리시한 시장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조정은 호재에서 나오거든요. 악재가 나와서 빠지는 게 아니라 악재는 받아들이지 않고 호재가 그렇죠. 나오면서 이제 일부 하락 조정을 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뭐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이제 마카오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공식 발표되면 그때부터 좀 하락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뭐 1600억 달러의 관세가 아예 연기돼 버리거나 없어져 버리면 거기에 연말 랠리가 그 재료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애플과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18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증시를 리딩했던 이 주가가 실적이 좋게 나옴으로써 반도체 주식의 상승과 합세할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달러화 약세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이렇게 멀티 내셔널 기업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팡 기업들은 진짜 다국적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달러화 약세를 수혜를 입는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달러화 약세,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올 때까지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금 가격이 오르는데 우호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목요일에 10% 정도 금을 좀 사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혹시 선생님 이제 의견이 좀 궁금해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네. 금값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달러화 약세 그것도 금값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증시가 만일 소폭 조정이라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조정 장세에서는 또 금값이 부양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금값
하락은 가능성은 적어지고, 달러와 약세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금값 상승의 요인은 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지난 그 고점이 1580달러였던가요?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예, 거기까지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무릎팍도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틀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에 이번 증시 전망을 하면서 전 최고점 3040에서 네. 10포인트 아니면 2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조정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이미 3064예요. 4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이미 저는 그것의 의미를 압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하도 네. 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이 댓글러 이게 엄한 댓글러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게 아마 조심스러워서 저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다 이렇게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뭐 네. 괜찮은데 그걸 또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틀렸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여기는 맞고 틀리고 시험 장소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맞고 틀리고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을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관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이제 그 어닝 발표도 거의 다 끝마무리 되고 있죠. 네, 한 70% 정도 되는 기업들이 어닝을 이미 발표해서 이제 거의 끝마무리 되고 있죠. 예, 이제 끝물에 다가오는 어닝 시즌. 그 다음에 그렇다면 당연히 주식시장도 이제 그동안 어닝 시즌하고는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번 주 시장 전망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3060 여기가 이번 증시 상승세 상단 끝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소폭 조정도 기대해 볼 만한데 일단은 3000이라는 숫자가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중폭, 대폭 조정은 감히 생각도 못 하고요. 소폭 조정장은 3000까지를 바닥으로 보고 JP모건이 말한 3200을 상단 끝자락으로 보고 그 안에서 하여튼 이제 다음 주 정도는 좀 조정 장세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값도 만일 증시의 조정 장세가 온다 그러면은 현재 수준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원유 가격 정도는 경제 데이터하고 증시 이제 업앤다운에 따라 갖고 지금 원유의 그 공급과 원유 수요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예. 경제 데이터 잘 나오고 증시가 올라가면은 원유 가격 올라가고 증시 떨어지고 경제 데이터 나쁘면은 원유 가격 내려오고 그래서 그 원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증시 흐름에 따라가서 같이 이렇게 함께 베팅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쉽게 꺾이지 않는 시장. 이런 추세는 갑자기 돌려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추세는 어느 정도 거의 가속도,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최소한 1, 2주 안에 폭락할 그런 걱정은 접어드는 게 좋겠다. 제 생각도 여기다 이렇게 좀 더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 증시마저도 올해 연말 수치에서 적어도 10%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2019년 금융위기설, 2020년 금융위기설 이분들 어떻게 나올지 이제 2021년으로 미룰지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에 제가 갖고 있다는 거 토마스 선생님은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말을 믿고 실행하지 마시고 단지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따라왔다 쪽박 차는 일이 있으니 그냥 참고만 하시고 선택과 결정은 스스로의 주관, 관점을 세우셔서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역시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주 장거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매일매일 변화하는 시장에서 인사이트, 통찰을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토마스 류 선생님,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우리 포카라 선생님, 제가 항상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달아서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댓글에 이상한 말씀 하시는 분들께 제가 꼭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성공의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토마스 류 선생님, 그 다음에 이강현 선생님 두 분 다 자신들의 시간을 기꺼이 저희에게 할애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신의 의견이 다르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저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통찰을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들에게 격려와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셔야 그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인터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점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